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과목 기계진동학을 이제 강의하게 될 이진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계진동학 이 과정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이제 보충을 하고 배운 학생도 계실 것이고, 기계진동학을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학생도 있게 될 것입니다. 기계진동학이라는 얘기는 기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역학적 진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게 이제 과목 개요가 될 텐데,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진동이다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다 머릿속으로 감이 오실 것입니다. 진동한다. 이렇게 떨린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물체가 평형 위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즉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움직이는 건 이건 진동이라 안 그러죠. 이렇게 물체가 날아가고 하는 거. 어떤 물체가 있는데 가만히 놔둔 평형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평형 위치가 있는데 이게 평형 위치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런 걸 반복하는, 평형 위치 중심으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의 운동을 반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진동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런 진동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한다는 얘기는 이 진동이 일어나는 물체의 어떤 물체의 특성이 있을 때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진동이 일어날 때 어떠한 빠르기, 어떤 움직임으로 크기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진동을 이제 뭐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진동하는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이다. 진동하는 물체의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한다. 수학적 모델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역학을 배울 때 이제 아주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이미 다른 역학을 하면서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겠고, 수학적 모델링 그러면 뭐 꽤나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운동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죠. 운동방정식. 즉 진동할 때 이제 뭐 진동하는 물체가 이렇게 이제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이 있어야지 진동을 하겠죠. 아마도 있으면은 질량이 있고 스프링이 있겠고 이제 감쇠가 있다. 뭐 감쇠는 나중에 보고 없다고 하죠. 즉 M과 K에서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mx 2 플러스 kx는 0이다. x는 여기서부터 이제 변이죠. x of t. 이런 게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만든다. 운동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고, 운동방정식을 만들면 이제 뭐를 알 수가 있겠어요. M과 K가 있으면은 진동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가진력이 들어오면 시스템 응답을 예측할 수 있게 되겠고, 즉 시스템의 동특성을 파악한다는 얘기죠. 움직이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진동을 억제하거나 활용하는 설계. 진동이 문제가 돼서 줄이고 싶다. 또는 진동을 일으켜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이제 활용할 수 있겠는가. M과 K 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가진력의 크기를 어떻게 이제 조절해서 원하는 진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진동을 줄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역학적 기반을 갖추는 것. 이런 게 이제 진동 과목의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진동 과목을 이제 잘 공부를 한다면은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될 것인가, 그걸 바라는가, 그걸 이제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기계 시스템에서 진동 문제를 파악한 후 모델링하여 수식화하는 능력. 즉 우리가 어떤 진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수식화하는 능력, 운동방정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운동방정식. 그러니까 진동하는 물체가 뭐 외팔보라고 치자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장난 해봤을 것 같습니다. 뭐 자 같은 거 30cm 자가 있을 때 이렇게 놓고 한쪽으로 탁 치면 부르르 떨죠. 그러면 그게 현상인데, 그것을 지배하는 운동방정식. 이렇게 진동 문제가 있을 때 수학적 모델링을 한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탄성이 있고 질량이 있으니까 진동을 하기 때문에 M과 K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하고 운동방정식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운동방정식은 조금 아까 썼었죠. mx 플러스 kx는 제로다. 이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개마다 이제 m과 k 같은 게 달라지기도 할 수 있게 그러겠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습득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었다. 운동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양을 보면 미분 방정식이죠. 이게 세컨드 오더의 상수계수로 이루어진 미분 방정식이다. 우리가 진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싶다, 예측하고 싶다 한다는 얘기는 x of t,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구하자는 얘기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자는 얘기죠. 해를.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는데 해를 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소용이 별로 없죠. 진동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죠. 수학적 수식화된 진동 문제 해를 구하고 진동 능력을, 진동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 과목의 목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동 문제 해를 구하려면 어떤 수학적 지식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되죠. 이 기계 진동학의 수강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기계 계열 전공, 즉 기계공학과, 그리고 이제 기설과가 있죠. 기계설계학과 또는 기계설계공학과, 기설과, 그리고 또 연관된 분야로서 이제 메카트로닉스는 메카하고 이제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합쳐진 것서 전자 쪽도 이제 배우게 되지만 그쪽에서도 역시 이제 진동에 대한 그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이제 기계 계열 전공들에서 주로 다루게 되겠고, 또는 뭐 구조역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 뭐 토목공학과 같은 데서도 구조물의 진동, 다리나 건물의 진동 같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학생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 계열 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보통 3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있죠. 4년제 이제 기계과학 과정을 대상으로 얘기한다면 보통 이제 3학년 과정에서 이제 개설이 돼서 4학년들도 수강하기도 하고 그런 과목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이제 수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수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지 이 기계 진동을 수강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식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동력학이 있겠죠. 동력학. 기계공학과 과정을 친다면 2학년 과정에서 보통 동력학을 배우죠. 1학기가 됐든 2학기가 됐든 하니까 동력학 내용들을 필요하게 되겠고요. 왜냐하면 동력학에서 나오는 시그마 F는 MA. 이게 이제 진동에서의 어떤 기본 운동 방정이 될 테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동력학에서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 운동 방정식이 만들었지만 그것의 해를 구하고 뭐 변수들에 대한 관계 같은 걸 알기 위해서는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필요하죠. 조금 아까 봤듯이 그 수학적 모델링 한 결과 운동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었죠. 아주 간단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진동에서 다루게 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수학적 모델링, 미분 방정, 운동 방정식이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풀 줄 아는 그런 방법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계공학으로 친다면 2학년 과정에서 공업수학들을 배우죠. 공업수학 뭐 1, 2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한 학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바로 거기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다루게 되죠. 미정계수법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매개변수 변화법도 있겠고, 또는 이제 시리즈 급수해를 구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한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다 이렇게 그 기계 진동학 이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자유도계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좀 복잡한 진동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행렬에 대해서 얘기들, 행렬의 뭐 곱, 합 또는 행렬 얘기해서 고유값 문제가 있었죠.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이라고 했던 거,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다 자유도계 해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는 이 대학교의 공업수학이 아니더라도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지수 로그, 복소수 표현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운동 방정식을 만들고 그 운동 방정식 해를 구하는 데서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 기계 진동학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기계 진동학을 배우고자 하는데 그 기계 진동학은 이제 동력학의 어떤 이제 한 부분의 심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동력학을 이제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이 배운 동력학 책의 이제 뒷부분 거의 마지막 챕터 정도를 보면 거기가 바로 기계 진동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진동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력학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죠. 한 학기에 도저히.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될 부분인데요. 이 동력학이라는 것은 또 이 범고체역학 부분에서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체가 있고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뭐 어떻게 거동을 하는가 그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역학이 될 텐데 그 대상이 유체라면 이제 유체 역학이 되는 것이고 연력학은 좀 다르죠. 연력학은 에너지나 뭐 이런 얘기를 다루니까요. 그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서 힘을 받았을 때 이제 평형 상태에 있게 되는 그런 걸 다루는 과목이 스태틱스, 정력학이죠. 정력학. 그리고 힘을 받아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변형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힘과 변형과의 관계 이런 걸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솔리드 메케닉스, 고체역학 또는 재료역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힘을 받았을 때 평형이 깨져서 평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그마 F는 MA였으니까 지금 합이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그마 F가 0이 아니란 얘기고 MA가 생겨서 가속도가 생기니까 움직임이 발생하죠. 움직임이 발생할 때 그 힘과 움직임과의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게 이제 동력학이라고 한다면 다이내믹스. 동력학에서는 이제 변형은 다루진 않죠. 다 강체들이 움직인다고 보죠, 보통은. 동력학 중에서도 이제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거나 움직임이 이제 무한히 늘어나거나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어떤 평형 위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양과 음의 방향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그러한 거를 이제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연관된 과목으로는 컨트롤 같은 게 있죠. 컨트롤, 계 이론. 즉 우리는 이제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진동을 줄이거나 아니면 또 원하는 대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제어. 그래서 진동학과는 또 이제 그 기계 제어나 뭐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매스매틱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수학적 모델링, 운동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는 그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모양을 이제 풀 때,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행렬과 고유가 문제 나중에 이제 알게 돼 이제 마주치게 되시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셔야지 그 기계진동학의 내용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역학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건 이제 그냥 동력학이 됐건 정력학이 됐건 이 얘기들은 다 나오죠. 자유물체도를 잘 그리고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운동 방식을 만드는 것, 카이네틱 다이그램이다, 뭐 동력학 선도다 이런 얘기들은 다 이 부분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일 텐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목들이 기계진동학의 선수 과목이다, 미리 알아야 될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 자유물체도, 뭐 카이네틱 다이어그램 이런 내용들도 이제 다시 한번 동력학을 배웠던 분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이 이 과목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의 그 차례들을 본다면은 뭐 대부분의 어떤 진동학 책이든지 다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개별적인 책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한 학기에 진동학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 보통 한 학기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더 다루지도 못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려서 강의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진동의 기초, 진동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진동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시스템 1자유도계. 자유도란 말이 나오는데 다른 역학을 하면서도 이 자유도란 용어는 들어봤을 겁니다. 자유도라고 한다면은 어떤 움직임, 변형 이런 걸 이제 기술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다. 이런 걸 이제 자유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한 진동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가장 간단한 진동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진동하는 모양을 잘 기술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요 질량의 변이. 진동이라면 어떤 기준 위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준 위치를 중심으로 x of t. 이거를 이렇게 이제 x of t가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동일 텐데 요 값 하나만 있으면 요 질량의 움직임을 헷갈리지 않게 기술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1자유도계라고 얘기하고 1자유도계 진동부터 시작해서 1자유도계 자유진동, 초기에 이제 진동을 가하고 나서 힘을 가하지 않을 때 이제 계속 진동하는 그 상태의 진동, 그리고 강제 진동,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질 때 어떤 진동을 하는가. 근데 그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조화 운동, 조화 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가해질 때, 또는 뭐 조화 함수 사인이나 코사인만으로 힘이 가해질 수는 없겠죠.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가진 조건, 일반적인 힘이 가해질 때 어떻게 진동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고 1자유도계에 대해서. 그리고 2자유도계, 사실은 좀 더 일반적인 다자유도계죠. 이제 자유도가 큰 거, 많은 거. 하지만 좀 더 다자유도계 중에서도 그 다자유도계의 기본적인 아이들을 알기 위하여 2자유도계, 즉 M1이 있고 M2가 있어서 두 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X1T와 X2T. 그런 2자유도계에 대해서 이제 다자유도계 해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다자유도계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때, 다자유도계가 있을 때 어떤 진동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다자유도계라는 것은 연속계의 어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연속계 단순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자유도계가 될 수 있겠고, 그런 내용이 되지만 사실 이제 연속계는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하는 배우는 수학적인 내용을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연속계는 어떤 것이 있고 간단한 게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한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는 정도, 그 정도로만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다자유도계처럼 얘기했을 때 자유도가 높아지면은 그 진동 상태가 이제 조금 어떤 아주 특성이 1자유도계는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이제 다자유도계에서는 진동하는 모양들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모드 형상이랄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다자유도계에서 고진동수와 모드 형상 이런 걸 이제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계는 약간의 이제 소개로 지나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제어. 우리가 진동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보통은 이제 진동이 일어나면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니까 진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진동이 벌어졌다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진동의 측정과 응용,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동 신호 나오는 것들은 그 나오는 신호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 하는 내용들도 조금, 그러니까 뭐 간단한 내용으로 약간 소개 정도 같은 걸 이제 배우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강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진행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기 위하여 예제들을 이제 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공부한 다음에 학습 게시판에다가 이제 Q&A,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 질문을 보고 응답을 이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공부도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다 잘 아시는 방법이 되겠지만,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PDF 강의 교재가 이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강의 교재는 그 많은 내용에서 이제 추려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 교재만 공부해서는 좀 부족하고요. 여기 본 강의에서는 이제 참고 서적들이 이제 제시가 될 텐데, 그 서적들을 어느 것이 됐건 그 진동 서적들을 좀 자세히 충분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돼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 서적들을 좀 숙독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수식들이 나올 텐데, 수업 강의 시간에는 그 수식을 다 판서로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간 부족도 하고, 이제 온라인 강의 특성상 제한된 이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이제 따라서 그 수식 전개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진동의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